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고추 고소득 재배기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김지수입니다. 재배기술로 들어가기 전 20년도 고추 생산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1%들은 31,146헥타르이나 수확량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평년보다 23% 감소한 6만 80톤입니다. 단수도 전년 대비 22% 감소한 193kg입니다. 이러한 반입량 감소로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86% 상승한 13,000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해남은 어땠을까요? 해남은 단수 260kg으로 타 지역 대비 큰 감소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0년도에 탄저병, TSWV 저항성 품종 위주 선택과 흑색 부직포 멀칭 재배 100헥타 이상 등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연간 고추 재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남에서는 4월 초 중순에 정식하여 10월 말까지 수확 가능하나 9월에 후작으로 배추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확기는 2개월 반 정도입니다. 작물 재배의 가장 큰 목표는 소득 향상입니다.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확량을 늘리고 둘째, 경영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중 수확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볼까 합니다. 고추의 착과 습성을 살펴보면 일주당 400여 개의 꽃을 피우고 이 중 20%인 100여 개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당으로 보면 평균 2주를 심어 200개를 수확하고 건조하면 600g, 즉 한 근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수확량은 작기 중 생육 관리를 잘 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했을 경우이고 해남은 배추가 후작으로 들어가서 수확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 재배 작기와 농사 경험을 반영하여 1제곱미터당 600g에서 가감하여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지역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업인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잔에 따라 퇴비도 넣고 비료도 줬는데 왜 내 밭은 자네 밭만큼 수확이 안 나는 건가? 비료를 더 많이 줘볼까? 아니야, 비싼 영양제를 사러 가야겠다. 농사 지으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농사 잘 짓는 B씨는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요? 자네, 토양 검정을 먼저 해보게 라고 대답해 줄 것입니다. 토양 검정이란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듯 땅이 받는 건강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양 검정을 하면 내 땅의 양분 보유량, 염류 직접 정도 등을 분석하고 내 땅과 작물에 알맞은 관수 방법, 시비량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본인 토양에 부족한 요소만 줘야 했지만 A씨 땅에 필요한 만큼 줬으니 양분이 불균형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고추는 연작장애가 심하고 다비성 작물이므로 토양 검정 후 내 땅의 비료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하고 적절히 채워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드리니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위 그림은 토양검정을 신청하며 받는 시비처방서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 토양의 성질, 배수 등급, 특성에 대한 안내와 하단에는 pH, 유기물, 필수 영양분과 염류 직접도 수치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수치가 이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면 농사가 원활히 지을 수 있습니다. 완숙퇴비란 토양 속 미생물의 작용으로 부숙이 완전히 끝난 퇴비이며 미숙퇴비란 부숙이 아직 진행 중인 퇴비를 말합니다. 다 똑같은 퇴비가 아니냐고요? 미숙과 완숙퇴비의 원료는 같지만 미숙퇴비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퇴비는 말 그대로 부숙이 진행 중인 퇴비라 분해 과정 중 산소를 필요하고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때 작물의 뿌리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뿌리로 갈 산소는 빼앗고 유해가스로 상처를 입힙니다. 다음, 고온기를 거치지 않아 퇴비 속 해충의 알이 죽지 않고 부화하여 2차 피해를 일으킵니다.
혹시라도 미숙퇴비를 넣으셨다면 2에서 3주 이상 부숙을 시키고 작물을 정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고추 포장에서 발생한 미숙퇴비 피해입니다. 가스가 올라오면서 작물의 이파리를 태우고 뿌리 활동을 저해하여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미숙퇴비는 겨울철 온도가 맞지 않아 부숙이 정지되었다가 4월경 온도가 상승하면서 뒤늦게 부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추는 온도가 풀리는 4월에 정식하여 비닐 멀칭을 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면 잘 빠져나가지도 못하므로 피해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완숙퇴비를 고를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첫째, 비료포대 뒷면의 생산업자 보증표를 확인합니다. 보증표는 성분 함량, 가격, 효과 등 전체적인 비료 품질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퇴비를 손에 담습니다.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냄새가 안 나고 팔을 가까이 당길 때 흙냄새가 나며 그 상태로 손을 쥐었다가 별 때 손에 물기가 거의 없다면 완숙퇴비로 볼 수 있습니다. 둘,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 비료가 부숙 초, 중, 후, 완료기 중 어느 단계인지 판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저항성이란 고추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속칭 칼라병, 품마름병에 대한 저항성을 말합니다. 저항성 품종을 심게 되면 100% 방제는 불가능해도 그 발생 빈도와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같이 TSWV에 감염되면 과피가 변색되는 등 비정상과의 양이 늘어나 수량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품종 선택 방법은 방제 노력과 수확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저항성 품종이면서도 대가용 품종을 고르시고, 그 중에서도 상품성이 검증된 품종대회 수상 이력이 있거나 나온 지 2년 이상 된 것을 두세 가지 같이 심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농가분들께서는 한 봉지에 10만 원이 훨씬 넘는 비싼 종자는 못 사겠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탄저병, 칼라병 방제를 위해 농약값, 인건비가 드는 것을 생각하시면 훨씬 싸고 손쉬운 방법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물이 어떤 조건에서 잘 크고 열매를 맺는지 알아야 많은 고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고추는 크게 온도, 수분, 광 조건을 가지고 각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육 적정 온도를 지켜주십시오. 파종상 생육기, 착각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둘째, 건조 과습에 대비해 주십시오. 높은 일항으로 올리고 외줄 재배로 배수 환경을 개선해주고 가뭄 때는 관수량을 급격히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광량을 채워주십시오. 고추는 다른 작물 대비 필요 광량이 높지 않으나 오전에 생육 활동이 왕성하므로 오전 중 충분히 햇볕을 쬐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에 대하여 인지하셨다면 먼저 온도 관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육묘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입니다. 주 야간의 온도가 적절해야 묘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낮 온도가 높으면 생육이나 개화가 지연되고 밤 온도가 높으면 웃자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엽수에 따라 시기별 온도를 적절히 관리해 주셔야 튼튼한 모로 자랄 수 있습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고추는 사진과 같이 위조되고 생육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정식 후 온도 관리입니다. 고추는 1번화, 즉 첫 꽃이 하나 필 때 정식합니다. 해남은 터널 재배 시 보통 4월 중순에 정식하셔야 하나 일부 농가는 조기 정식으로 4월 초, 이르면 3월 말에 정식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올해도 4월 9일 전후로 서리가 와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 고추는 서리 맞아도 죽지 않았다고 안심하신 농가분들도 계셨지만 저온에 맞은 꽃은 온전히 수정이 안 돼 오른쪽 사진에 종자가 없는 돌고추와 같이 과가 꺾이거나
과피가 검게 변하는 흑색과 등 이성가를 맺어 상품성이 없고 수량이 급격히 줄게 됩니다. 이는 고추 착과 온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고추가 동남아가 원산지라 고온성 작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고추는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고추 착과 적합 온도는 18도에서 21도 내외이며 착과시 20도일 때 가장 크게 열매를 맺고 30도가 넘는 한여름에는 수정 불량으로 착과량이 적고 크기가 줍니다. 해남 기준으로 7월 중순 야간 온도가 22도 이상이므로 이 이전에 착과를 많이 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착과기의 온도가 너무 높다면 꽃이 말라떨어지고 생육 중 햇볕에 대여 엽록소가 파괴되는 일소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수분 관리입니다. 고추는 전체 뿌리량의 70%가 표토 30cm 이내에 존재하는 청근성 작물로 과습과 바람에 약한 작물입니다. 토양이 침수된 상태로 이틀만 경과하면 식물체가 고사할 수 있을 정도이며 여름철 장마, 태풍 등 불리한 환경에 노출돼 피해를 많이 입는 작물입니다. 다음 사진은 장마철 침수된 부분에서 산소 부족으로 고사된 곳입니다. 이 사진은 가뭄철 수분 부족으로 칼슘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과 끝부분의 세포벽이 파괴돼 칼슘 부족 피해 증상입니다. 이 사진은 장시간 건조하다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주다 보니 세포벽이 견디지 못해 과가 터지는 열과 피해 사진입니다. 이렇듯 물 관리가 어려운 고추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물 관리를 위해 높은 이랑을 조성하고 외줄로 재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cm 이상의 높은 이랑을 조성하면 기존의 낮은 이랑으로 재배할 때 생기는 배수불량, 뿌리 호흡 장애, 습해, 역병 발생률 상승 등의 문제 등을 예방 또는 완화해 줍니다. 이외에도 탄저병 발병률이 감소하여 약재 살포시 작업이 편리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랑 높이가 20cm, 한 뼘 이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조성 방법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실제 높은 이랑으로 조성한 포장입니다. 앞서 고추의 착과 적온이 20도 내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추는 적산 온도가 100도가 쌓일 때마다 분지, 즉 방아다리가 만들어지고 이 방아다리 한 개당 한 개씩 착과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개의 방아다리를 만들수록 많은 양의 고추를 수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 방아다리가 옆집보다 한두 개 늦거나 빠른 게 무슨 차이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추는 보통 7개에서 8분지까지 나오는데 8분지에 착과되는 꽃만 주당 128개, 열매로 25개이니 밭 전체로 보면 수확량의 차이가 느껴지실 테죠. 이렇듯 분지가 많이 나오고 절간 길이가 짧기 위해서는 밑에 표를 참고하셔서 25일 간격으로 추비를 주시고 고추가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육묘기입니다. 육묘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잘록병, 모세균병, 모탄저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과습을 방지해 주시고 발병 전후로 적용 약제를 처리해 주시면 방제가 가능합니다. 생육 중기부터 후까지는 다양한 병이 발생합니다. 그중 고추 재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TSWV, 탄저병, 담배나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SWV,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속칭 칼라병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병은 꽃노랑 총체벌레가 감염원으로 포장 주변에 잡초에서 월동하다 생육 초기에 포장으로 날라옵니다. 피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총체벌레가 꽃에 산란하므로 과 안에서 애벌레가 섭식을 하며 구멍을 뚫고 TSWV 바이러스를 옮겨 과피 엽색을 변색시키고 수량을 감소시킵니다.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병이므로 각별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체벌레는 세대가 짧고 한 번 산란 시 성충 한 마리가 200여 개의 알을 낳으며 후기로 갈수록 약제 저항성이 생겨 잘 죽지 않으므로 예방과 초기에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5월 하순을 기점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5월 20일 전후로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방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TSWV 내병성 종자를 선택하시고, 둘째, 포장 내 잡초 제거를 하여 총체벌레 월동철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5월 20일 전부터 주기적으로 방제 약제를 살포하시되 개통, 작용 원리가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하십시오. 다음은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고온기인 6월 상중순부터 발병하며 대부분 빗물에 의해 감염됩니다. 비가 잦은 해 연작지, 질소과잉지, 통풍 불량 포장에서 발병률이 커집니다. 병 증상 발현은 감염 후 10에서 15일이며 사진처럼 과 중간부터 타원형의 반점이 생기고 점점 커지면서 작물 전체로 번지고 연 평균 15%에서 60%까지 수량 손실률을 일으켜 문제가 큽니다. 참고로 칼슘 결핍과가 과 끝부터 마르는 것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특히 올해 긴 장마로 인해 예년 대비 20%의 수량이 감소했는데 탄저병 발병률 증가가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시고 토양 부직포, 방초 매트, 멀칭 재배로 1차 감염원을 차단한 후 6월 중순부터 7에서 10일 간격으로 비 오기 전후에 지속적으로 방제 약제를 살포합니다. 이미 발생한 감염과는 조기 제거하시어 포장 내 추가 전염을 줄이시고 전년에 발생한 포장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배나방 방제입니다. 담배나방은 6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발생하며 최대 3회까지 발생합니다. 성충 한 마리당 100개에서 600개의 알을 낳으며 방제가 어려워 조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의 산란함으로 과 안에서 애벌레가 섭식을 하며 구멍을 뚫고 낙과시켜 수량을 감소시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각각 성충, 애벌레, 구멍을 뚫은 과이며 이 과를 갈라보면 안이 피해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심하면 이처럼 포장 전체가 정상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방제 방법은 6월 하순부터 작용 방법이 다른 약제를 10일 간격으로 4회 번갈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를 달성하셨는지 점검해 볼까요? 끝으로 짧은 시간이라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강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자세히 많은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